엎드릴 때 엎드려 살고 이제 기펼 때 기펴고 이렇게 사는 거 이제 그런 분을 주는 겁니다. 분.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된다. 자, 오늘 그 지지 대 지지 신살. 지지 대 지지 신살. 자, 지지 대 지지 신살에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합했었죠. 합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광합이 있었고, 삼합이 있었고, 육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합이 있었고, 그죠? 뭐 기이한 합이다 해서 기합도 있었고, 그죠? 이렇게 합의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12신살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그죠? 광합은 우리가 가족합이라고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은 사회합이다. 육합은 음양합이다. 부부합이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리고 12신살은 적용할 때 띠, 즉 연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해석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주로 하는 게 그걸 적용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뭐냐면 충,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해. 요 해는 12신살에 있는 해가 아닙니다. 저기 제가 육합할 때 육해라고 했던 거 그거예요. 이제 요 해. 그 다음에 또 원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신, 화수, 그 다음에 상문, 조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타 신살이 있어요. 자, 기초반에서는 요 정도까지 다루는 게 이제 기초반 수업에서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요걸 다 다룰 겁니다. 자, 충은 오늘 이제 충을 다룰 것인데, 충은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 축, 인, 묘, 진, 사, 오니, 신, 유, 술, 해로 돌아갈 때 정반대편에 있는 걸 충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는 오하고 이렇게 충이 되고, 축은 미와 충이 되고, 인은 신과 충이 되고, 묘는 유하고 충이 되고, 그죠? 진은 술하고 충이 되고, 사는 해하고 충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봄바람 부는데 가을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불죠. 그러니까 동소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을에는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죠, 열매.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 싹이 같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안 나죠? 이때는 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을 싹이라고 본다면, 싹이 날 때 열매는 안 나오고, 그죠? 안 맺히고, 열매가 맺힐 때는 싹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충이라는 게. 그죠? 그냥 단순히 비교한 거예요. 자, 한여름에 하늘에서 눈이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은. 그래서 충은 기본적으로 충전, 재생, 스파크, 그 다음에 파괴. 요 키워드로 외우시면 돼요. 충전, 재생, 스파크, 파괴. 자, 이 말이 뭐냐면, 충전, 재생, 스파크라는 말이 뭐냐면, 자, 제가 라디오 설명 한번 드렸었죠. 옛날에 안 나오던 라디오를 치식치식거리는 걸 탁탁 치면 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전, 재생, 스파크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옛날 텍스트에 보면은 다 설명이 충은 안 좋다, 파괴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결과물이라는 게 결과물.
나중에 지직지직 안 나오는 걸 때려서 나오게 하다가 얘가 계속 지직지직거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받겠죠. 그러면 라디오를 던진다, 버린다. 그죠? 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파괴작용인데 그 전에 보면은 충전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스파크 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 앞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파괴작용을 그러면 언제 나오는 것이고, 충전 재생작용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 제가 강사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무명 강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라고 있을 때 처음에 충이 오면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한다는 거잖아요.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엎드려 있던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인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정체된 삶을 살던 분들한테는 이 충이 오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움직이게 만드니까. 우리가 운동을 배우죠. 음량 운동. 운동이 뭡니까? 짝을 이루어서 뭔가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을 주는 작용이 바로 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이름이 안 났어요. 비실비실거리고 있던 중에 충이 오면 어떻게 된다? 더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달리게 한다는 거죠. 앞에 12신사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마를 설명하면서 충의 작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제가 정말 잘 나가는 어쩌다 어른의 저 TV에 출연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야, 이럴 때 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충이 오면 이제 파괴작용으로, 즉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에 있던 걸 유로 전환시키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괴라는 것은 가장 왕성하게 자기의 모양을 딱 갖추었을 때는 이게 무로서 파괴작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걸 이제 이렇게 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을 이해하실 때 바로 옆에 예를 들고 인과 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 요런 작용이 뭐냐면 서로 충돌 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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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자, 요걸 뭐냐면 멸공이라고 해요. 멸공. 무찌르자 궁산당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오히려 경쟁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순간 가면 어떻게 식으로 발휘되냐면 하나의 훼손이 온다는 거예요. 훼손. 왜? 유형으로 가면 무형화시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유형으로 모양을 잡으려고 막 경쟁을 치열하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운이 오면, 예를 들어서 신, 유, 술년이 오면, 원래 미년부터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이 왔을 때는, 즉 이 인의 모양새가 다 갖추어졌다면 훼손되는 상황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칸 떨어져서, 자, 이런 식으로 팔자에 또 구성될 수가 있겠죠. 바로 붙어 있는 경우, 한 칸 떨어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반공이라고 해요. 반공.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파괴작용이 유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는, 자, 저 멀리 38선 너머에서 이제 북한 분들이 우리 쪽에 막 대남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 내 적이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는 마음이 해이해집니까? 아니면 다 잡아서 우리는 그 걔를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의지력을 갖게 됩니까? 의지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는 긍정작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작용. 즉, 요 두 글자를 반공정신으로 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한 칸 정도 떨어져 있는 충이 오히려 역동성을 더 가지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충은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동소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충을 우리가 이제 합은 앞 시간에 우리가 뭐로 배웠죠? 외교력으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충은 뭐겠습니까? 충은 얘하고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투쟁성으로 보는 거예요. 투쟁성. 네. 정반대의 글자는 서로 치고받고를 잘하겠다, 못하겠다. 네. 얘는 뭐 하겠다? 잘 꿰는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탕 하나 줘가지고 꼬시고, 그죠? 여기는 뭐 합니까? 수틀리면 뭐부터 나간다? 주먹부터 나간다. 네. 싸움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일시에 충에 있는 자, 대문 밖에만 나서면 싸움을 한다는 그런 예글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형이에요, 형. 형에는 이제 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삼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형은 진오유해요. 진오유해. 즉 진진이 이렇게 중복하여 있는 것, 오오가 중복하여 있는 것, 유유가 중복하여 있는 것, 해해가 중복해 있는 것을 자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서 그냥 자묘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삼형에는 인, 사, 신이 모이면 세 글자가 모여서 형을 이룬다 해서 삼형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축, 술, 미가 모여도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삼형살에서 꼭 세 글자가 드러나면 그 작용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글자만 드러나도 형의 작용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인신이 보면 충도 되고 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미도 보면 이것 또한 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형이라는 거는 뭐 형이라고는 하는데 이 형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형은 이 충하고는 좀 양상이 틀려요. 이제 충하고 합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 형태가 뭐냐면 뭔가 깎고 메워서 서로 조정 중재, 서로 그러니까 삭감하여 용도 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블럭이 있다고 쳐요. 블럭. 자, 이런 블럭과 이런 블럭을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워 맞추려면 홈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맞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뭐 이쪽 부분을 너는 요만큼 삭감. 그죠?
아니면 요걸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 얘를 삭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는 좀 매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홈이 맞아지니까 잘 끼워 맞추겠죠. 그러니까 삭감하여 뭔가 용도를 달성하는 게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깎고 뭐 깎이는 동작, 즉 삭감당하는 동작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책에 보면 형이 있으면 다 뭐가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왜 그 설명이 나오냐면 이 형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 낙상이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몸의 상신을 뜻하는 거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했습니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아프다 하면 침만 꽂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사를 타고 태어난 애들은 몸에 삭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상신이 오니까 걔가 제바로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애가 뭐 죽는다든지 이런 확률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기부세 가지고 한 3달 다니니까 오히려 더 튼튼한 다리가 돼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의 해석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에서는 이러한 형이 오히려 더 능력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이것도 유능으로 가는 능력의 일부분이고 형도 유능으로 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까? 느림보 시대입니까?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 전쟁은 빨라야 산다는 거예요. 빨라야 산다. 그죠? 합은 어떻게 해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다 챙기니까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예. 과거에서는 합다 합귀라고 해서 합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는 왜 그걸 좋아하냐고 했냐면 과거에는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죠? 농경 문화니까. 즉 사람 한 명이 뭐였어요? 즉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그죠? 말이나 그 소나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협신 단계를 해야 좋은 땅을 많이 갈고 가지고 수확량이 많아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다 합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기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인유합다. 합이 너무 많은 팔자는 지무원달. 그 뜻이 먼 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느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스피드 시대, 요즘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든지 정보도 빨라야 되고, 그죠? 어디에 뭐가 길난다 이러면 거기 쫓아가려면 정보가 빨라야지 돈 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춤도 뭡니까? 스피드 시대에서는 춤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형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형벌, 수술, 가공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제도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해. 너 들어가서 좀 살아. 이것도 하나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서 정신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법무가 되는 거예요. 법무. 그 다음에 수술은 뭡니까? 요즘 얼굴에 많이 하시대요. 요거 많이 깎고, 그죠? 그것도 하나의 깎는 동작이잖아요. 그죠? 깎으면서 잘 붙여가지고, 그죠? 뭐 이게 이제 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제조예요. 제조. 제조긴 제조인데 요거는 기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성. 단순 제조가 있고 아주 기술력이 높은 제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기술이 많이 가미된 고급의 뭔가 기술을 쓴다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제일 많이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해석 수단으로 가요. 그리고 요 형을 요거는 그나마 좀 좋게 긍정적으로 쓸 때, 나쁘게 쓸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좀 성격이 조잡해집니다. 왜 조잡해지느냐면 합은 뭡니까? 야야 이래라 저래라 그냥 좋은 쪽으로 그래 이라고 가는 반면에 충은 뭡니까? 화끈하게 그죠? 고 아니면서도 이렇게 끝맺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수틀리면 주먹 한번 날아가고 끝내고 그죠? 만약에 마음에 너무 안 들면 그냥 자기가 나가버리고 이게 충이라 한다면 이 형은 뭐냐면 계산기 열심히 잘 두드리는 사람이죠. 니 따위가 30만 손해보고 니는 한 20 손해보고 좀 절충해가 이래 맞춰봐봐.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다는 거죠. 어중간하다.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좀 좋게 못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조정역으로 써요. 조정역. 네, 그거 보면은 형 있는 팔자인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보험회사에서 그 사고 나가지고 막 그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여기 잘못한 거 요 있고 뭐 있으니까 8대2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조정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이 있다고 무조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좀 약하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라는 게 뭔가 내가 몸의 일신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꼬매고 했다는 걸 볼 때는 우리가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수술을 하고 뭐 기부술을 하고 이게 내 몸을 낫게 하기 위한 겁니까? 내 몸을 망치게 하기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긍정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물론 몸에 상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몸을 도리어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의 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 형님들 계시잖아요. 예? 어깨 형님들 보면 얼굴에 뭡니까? 와 이래가지고 그죠? 칼자국 몇 개씩 있고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덤비지 마라잖아요. 덤비지 마라. 그걸 형으로 보시면 돼요. 형.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젓가락 쓰는 문화권이잖아요. 젓가락.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형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쓰는 문화권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한국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국이 있는데 중국 젓가락은 조금 길어요. 나무로 해서 좀 긴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중국에서 와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하면서 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 탁탁 집어오는 걸 막 카메라로 방송을 하시는데 그 옆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보고 웃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야야 우리 아들 데리고 와봐라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쇠젓가락으로 콩을 막 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이 조밀하다는 거예요. 조밀하다. 그것도 하나의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는 뭡니까? 미국은 평야지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총의 역사, 칼의 역사잖아요. 수틀리면 쏘아버린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합의 역사거든. 일단 모여라. 그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조밀하게 형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하여튼 형이라는 걸 잘 쓰면 이것도 하나의 유권,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내에 뭐 병일주가 인을 재성으로 삼는데 여기에 뭡니까? 내 무대요, 시장이요, 상품이 되죠. 그죠? 저 인이라는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위로 뭔가 솟구쳐 올라가려는 성질. 자, 보면은 뭐다? 위로 자꾸 올라가려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솟아 올라가는 성질의 상품을 자기가, 즉, 상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재화를 벌어들이는 용도의 상품.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뭐, 고사리라고 합시다. 고사리. 자, 그런데 옆에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하나 있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형이 발생하죠. 그럼 이 사람은 고사리를 그냥 팔겠다, 다듬어서 팔겠다. 다듬어서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듬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성이 들어가요. 가공성. 만약에 이게 사가 아니라 신이라면 이것도 형이 들어가죠. 일단 형의 요소는 배제하고 충의 요소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마니까 멀리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 가지고 와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형도 유능한 것으로 보시고 충도 유능한 팔자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빵도 그냥 빵을 파는 게 아니라 형을 가진 사람은 슬라이스로 예쁘게 잘라서 판다든지, 그죠? 아니면 막 이상한 다른 걸 막 가미해가지고, 그죠? 다른 빵집에서 못 만드는 걸 만들어 판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은 아까 합은 외교력, 충은 투쟁성이라 했죠. 그죠? 형은 조정력이라는 거예요. 조정력. 자, 그 다음에 파 할 차례인데요. 파가 파라는 것은 일종의 내부적 교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적 교란.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해가 있다면 이게 이제 네 칸마다 이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간격이. 자, 자는 뭐하고 파가 되면 자유파가 돼요. 이렇게 네 칸. 그 다음에 축은 축진파가 되고, 맞습니까? 묘는 묘파가 돼요. 그 다음에 해하고 인하고 이렇게 파가 돼요. 다 네 칸씩이죠. 아, 묘하고 사가 아닙니다. 묘하고 오, 묘오파예요. 묘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칸씩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하고 미하고 파가 되고 사하고 신이 파가 돼요. 사신 같은 경우는 형도 되고 파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칸마다 이렇게 짝지어지는 게 파의 작용이에요. 파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 교란 작용을 해서 뭔가 합이라든지 뭔가 다른 상황들을 좀 교란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해 같은 경우에는 합도 되고 육합도 되고 파도 되죠. 인해가 육합도 되고 그 다음에 파도 된다는 거, 파. 그 다음에 사신 같은 경우에는 형도 되고, 그죠? 또 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작용을 고유의 글자 작용을 하는 걸 약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농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도 있고 파도 있으니까 저 육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양합이다, 부부합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작용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부부끼리 이제 손을 잡고 잘 나가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갑자기 실언을 하니까 여자가 뒤에서 엉덩이를 꼭 꼬집죠.
그죠? 보듬으면서 꼬집고. 이런 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내에 예를 들어서 무일주가 자를 정제로 잘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유글자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자 일지에 정제가 있으니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마누라죠. 그죠? 그 마누라가 있는데 이 자리가 파라. 그런데 보니까 이 작용이 뭐냐면 정말 잘해줄 때는 정제로서 저한테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잔소리가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자의 글자를 딱 그 자로서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파도 있고 또 문제 뒤에 가시면 이제 기문관살이라고 중급반 가시면 배워요. 기문관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있으면은 그죠? 약간 정신이 그죠? 이상해지고 네. 그런 별로서도 보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역학도 기문관살이 있어야 좀 자질이 좀 그게 기문관살이 좋아야 잘 써야 그렇겠죠. 일단 뭐 내부적 교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육회인데